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정형외과입니다. 오늘은 발목의 만성 불안정성에 대해서 큰 그림으로 한번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발목 염좌가 생기죠. 그다음에 발목 인대 파열. 이게 이제 다쳐서 발생을 하게 되면 한 70%에서 80%는 잘 낫습니다. 정상 회복을 하고요. 근데 이 중에서 20%에서 30%가 만성 불안정성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만성 불안정성은 어떤 경우에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선은 염좌가 발생한 지 1년 정도가 경과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6개월 내에 삐는 게 2번 이상 발생을 했다. 그 다음에 정형외과 설문지 같은 걸로 평가를 했을 때 전반적인 기능 저하가 25% 이상 기능 저하가 이루어졌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만성 불안정성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성 불안정성이 어떤 게 문제냐? 증상들이 생겨요. 일단은 반복적으로 접질리고요. 그 다음에 울퉁불퉁한 길을 걷거나 이 매끄럽지 않은 바닥을 걸었을 때 불안해요. 접질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있고 덜렁거린다는 느낌을 호소합니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통증이나 붓기가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1년이 경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붓기가 이때까지 있다 이런 의미는 이 만성 불안정성으로 인한 증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동반된 다른 동반 손상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더 확률적으로 높고요. 이런 증상이 생긴다 이런 불편감이 있죠. 근데 사실은 이런 불편감 자체보다는 이 만성 불안정성이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면 이 발목에 관절염이 와요. 이게 사실은 가장 문제죠. 관절염이 생기면 이거는 이제 비가역적이라고 하는데 돌이킬 수가 없다.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성 불안정성이 초기에 생긴 거, 그 초기에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접질리는 거 조심하고 불안감이 있더라도 이 잘 닦여진 길을 걷거나 그렇게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 좀 조심한다. 그러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그 발목이 그 상태가 지속이 되면 관절염이 어느 정도 오게 됩니다. 관절염이 오게 되는 이유로는 이제 연골이 자꾸 접질리면서 손상이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대가 다침으로써 이 관절 안에 압력이 좀 변하고요. 그 다음에 체중이 발목으로 가해질 때 그 체중이 어디에 실리느냐 이런 것도 변화가 생겨요. 그 위치가 이동함으로써 안쪽으로 옮겨 가면서 이제 안쪽에 내측 골관절염이 더 많이 생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성 불안정성이 생겼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만성 불안정성이 생겼다. 그런 경우에 이제 치료를 해야 되죠. 그러면 가장 먼저는 비수술적 치료를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기능적 불안정성을 먼저 생각을 해요. 기능적 불안정성은 이게 이 접질리고 나서 여러 가지 기능 저하가 생기는데 비골근의 약화. 비골근은 이제 발목을 안쪽으로 접질릴 때 바깥쪽으로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이게 약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 감각 저하. 이거는 인대 자체에서도 위치 감각을 느끼고 그 다음에
접질리면서 이 발등으로 가는 신경이 스트레칭 되면서 같이 다치는데요. 그런 종합적인 신경 손상과 인대 손상으로 인해서 이 발목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위치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발목 염좌를 치료하면서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 기능적 불안정성, 이런 기능 저하가 불안정성을 유발한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자꾸 저렇게 접질리고 불안감을 느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불안정성이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 우선은 비골근을 강화 운동을 하고요. 위치감각 저하는 이제 밸런스 잡는 운동이라든지 재활 운동으로 회복을 하고, 관절 운동 범위 제한은 각도를 되찾는 운동을 합니다. 이런 운동을 3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이제 어느 정도 치료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기능적 불안정성에 대해서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된다. 계속 불안정감이 지속되고 계속 접질릴 것 같고 이런 증상들이 계속될 경우에는 검사를 시행해서 혹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가 어떤 게 있냐면 부하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는데요. 부하 엑스레이는 거골, 그러니까 발목 아래에 있는 뼈에 기울기가 많이 틀어지지 않는지, 그 다음에 전방 전위, 앞으로 많이 밀려나가진 않는지 확인을 하고요. 신체 진찰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MRI를 찍어서 인대 상태를 평가하고 혹여나 동반 손상이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실한 구조적인 이상이 있다 라고 할 때는 이거를 기계적 불안정성이라고 합니다. 기계적 불안정성이 확인됐을 때는 요거는 비수술적 치료로는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수술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목 인대 수술을 한다 라고 할 때는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근데 발목 수술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발목 인대를 봉합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발목 인대를 재건을 하는 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봉합술은 다시 꼬매고 덧대는 거예요. 주변 구조물을 꼬맨 인대에 덧대줘서 강화를 한다. 재건술은 새로 만든다. 있는 거를 꼬매고 덧대서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안 좋거나 다시 파열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새로 자기 다른 힘줄이나 이제 동종건, 타가건을 이용해서 새로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이 발목인대 봉합술을 가장 많이 시행을 합니다. 이 발목인대 봉합술을 다른 말로는 브로스트롬 수술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이제 MBO라고 Modified Brostrom Operation이라고 간추려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발목 인대 수술을 했다. 발목 염좌가 생겨서 한동안 지내다가 계속 불안정해가지고 수술을 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이 브로스트롬 수술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염좌가 생겼을 때부터 쭉 어떤 식으로 불안정성을 치료를 하는지 전반적인 걸 살펴봤는데요. 다시 처음부터 정리를 해보면 발목 염좌가 생겼을 때 혹은 발목 인대 파열이 됐을 때 7, 80% 정도는 정상 회복을 한다. 근데 그 중에 20, 30% 정도는 만성 불안정성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놔두면 안 되는 이유는 연골 손상이나 관절 내 압력 변화, 부하가 걸리는 위치가 변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가역적인 발목 골관절염이 올 수가 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발목 불안정성이 생겼을 때는 우선 기능적 불안정성에 대해서 비골근 강화 운동, 위치 감각, 밸런스 재활 운동을 하고 관절 운동 범위 제한이 있다면 그걸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각도 운동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행을 한다. 그 다음에도 효과가 없고 문제가 있으면 여러 가지 부하 엑스레이나 신체 진찰 MRI 검사 등을 통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을 경우에는 기계적 불안정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한다. 수술적 치료는 가장 흔하게는 발목인대 봉합술, 브로스트롬 수술을 시행을 하고 그게 어렵고 아니면 재파열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발목인대 재건술을 고려한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